마지막 싸움이다. 나서자란 고향과 고구려를 위해 아버지 어머니와 비영장님의 복수를 위해 힘껏 싸워보자. 제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북한 만화 영화 소년 장수의 한 장면입니다. 어린 시절 애국심과 동맹성, 효심을 길러준 만화입니다. 다들 어릴 때 만화나 만화 영화를 보면서 각자의 꿈을 키우던 시절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만화를 좋아하셨나요? 도깨비의 감투 같은 공상 만화인가요? 열혈 강호 같은 무협 만화인가요? 아니면 달려라 하네 같은 순정 만화였나요? 각자 좋아했던 만화가 있었겠지요. 그 어떤 한계도 없이 마음먹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이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 거기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릴 때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접해봤을 텐데요. 오늘 찾은 곳은 바로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세상, 만화 박물관을 기행합니다. 연구, 회화, 무용, 건축, 문학, 음악, 영화, 사진에 이어서 제9의 예술이라 불리는 만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모든 만화가 소장되어 있는 곳. 우리나라 만화의 모든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곳 바로 부천에 있는 대한민국 만화박물관입니다. 오늘도 개성에서 온 비녀 진아씨가 동행합니다. 요즘 잘나가는 개성 안학TV 운영자이고 요장부로서 치명적인 자신감의 그녀는 내가 아는 최고의 판무 파탈입니다. 저희는 이제 북한에서 온 탈북민이에요. 북한 만화 역사도 뭐 혹시 여기 이런 데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남북 합작 뭐 만화 영화 이런 거는? 원래는 무슨 뽀로로나 이런 네. 게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만화를 세계 최초로 예술의 한 분야로 인정한 프랑스에서는 만화의 역사를 손사시대 동굴벽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데요. 프랑스 라스코 동굴벽화는 2만 천년 전 암각화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동굴벽화는 무려 4만 5천 년 전에 그려졌다고 하네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동굴벽화라고 합니다. 동굴벽화에는 당시의 시대 상황의 한 단면을 나타내고 있어 귀중한 사료라고 하지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고래 사냥을 주제로 하는 울주 반구대 암각화가 있는데요. 약 7천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만화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만화가 저희가 이제 110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아, 그렇네. 여기 1909년부터 시작이 됐네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근현대적인 만화는 1909년 6월 2일 대한민보 창간호에 실린 이도용 화백회 사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만화의 역사를 알면 덤으로 한국 근현대사도 자연스레 알 수 있겠네요. 자, 추억의 한국 만화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당대 최고 인기작 중심으로 만화 역사를 시작합니다. 빵빵! 세대별 대표작은 순전히 제 주관적인 기준에서 골랐지만 나름대로 공부하느라 꽤 힘들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화는 1909년부터 1945년까지 태동기라 부르고 해방 이후 1950년대를 초창기라고 한다네요. 1960년대를 성장기, 1970년 이후를 발전기, 2000년 이후 옅은 시기를 새로운 도전기라고 분류한다네요. 한국 문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만화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김송한 화백의 고바우 영감입니다. 국가 등록문화재의 하나이지요. 1950년부터 무려 50년 동안 매일 메이저 신문에 연재된 4컷짜리 정치 시사 만화로 당 시대를 풍자했다고 합니다.
어떤 신문 구독자는 고바오 용감을 보기 위해 신문을 구독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삐라라고 하죠. 이거 이제 홍보 전단 수단으로서 삐라가 일종의 만화가들이 이 삐라를 만드는데 착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거 무슨 북한 인민군. 네, 이런 것들이 하긴 북한에서도 네, 북한도 삐라가 있죠. 그렇죠. 북한에도 삐라가 있어요. 네. 그러면 북한에서는 사실 뭐 남조선 뭐 게르 도당 해가지고 네, 네, 네. 그 게르의 모습을 그리고 그래서 그렇죠. 그 삐라가 전쟁 시기에 엄청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아. 1950년대 이제 전쟁이 발발한 다음에는 이제 피난민들이 대부분 부산하고 대구 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피난지 부산에서 만화 사업이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이제 이 비극적인 전쟁 속에서 유일하게 위로를 줬던 공간이었으니까 그게 이제 길거리 만화 자판인 거거든요. 이렇게 길거리 만화 자판을 열어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유일하게 위로의 공간을 줬던 공간이 됐었어요. 만화 엄마 찾아 산말리는 김종래 작가의 작품인데요. 한국전쟁 전후의 피폐한 사회상과 부패상을 조선시대에 빗대어 그려낸 만화로서 1964년까지 10번이나 출간된 한국 만화 최초의 베스트셀러 작품입니다. 영인본들인데 이 김용환 작가님은 45년 해방 후부터 계속 저희 만화 사업의 발전을 토끼와 원숭이는 1946년 조선아동문화협회를 통해 간행된 근대 최고의 만화 단행본이라고 하는데요. 동물 캐릭터를 이인화해서 자주 독립국가에 대한 염원을 담아 해방 전후의 어지러운 정치 상황을 비유와 상징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한데 모여서 만화를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죠. 아니 우리 북한에서 만화책도 많이 읽었어. 네, 물론 지금 쭉 보니까 이제 남한의 만화 역사 같은 것도 이제 사상적인 걸 조금씩 그래. 담고 있더라고요. 다 우리 민족의 이렇게 그렇다. 정통적인 것을 담고 네. 있으면서도 근데 이제 북한은 이제 무슨 예를 들게 되면 그 소년장수나 뭐 이런 거는 완전히 대중화가 됐으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만화책방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그러면은 이제 그 장마당에 가서도 저는요 장마당에 따라가면 아버지 만화책도 엄마한테 파는 거 있지. 예, 아버지 엄마한테 물건을 사려면 욕을 먹어. 그래서 같이는 가는데 절대로 사달라고 그러지 않고 그다음에 쭈그리고 앉아서 만화방을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여기 딱 이래요. 똑같아요. 요렇게 진짜 요렇게 만화 뭐 이런 것도 팔고 이렇게 뭐 라면이나 이런 거. 그리고 앉게 되면 여기서 무슨 배오는 푸른 전나무 무슨 뭐 숲속의 여인이라던가 그 이런 애들이 좋아하는 그 왜 그 계급 교환과 관련된 간첩을 다룬 그런 만화들. 맞아, 간첩 만화가 막 인기가 있었지. 또 북한에는 어떤 뭐 네, 만화책을 통해서 그렇죠. 애국심 키워주고 충성심 키워주고 또 뭐 지식이나 과학을 다루는 그런 만화들이 많았고. 역사 만화 같은 건 혹시 있나요? 역사 만화도 있었어요. 있을 거야. 이도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이제 역사 전통적인 역사 있잖아요. 네네. 고조선부터 고구려가 이제 신라를 거슬러 오는 그런 걸 다룬 그 만화는 있나요 혹시 한국에? 한국에 그런 거 많죠. 네, 아. 많아요.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왜냐면 아까 북한은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요. 아, 맞아.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거 만화책을 고구려 안- 시대 역사를 다룬 그런 그렇죠. 만화 위주로 해가지고. 고주몽이라던가 이제 북한에도 만화 산업은 매우 발달했습니다. 명리안 노구리, 소년 장수, 고주몽, 다라미아 코스모치 등이 유명합니다. 1970년대 이후 만화뿐만 아니라 만화 영화에도 급속으로 발달했는데요. 북한 만화의 특징은 제한된 소재와 표현으로 주로 교훈적인 내용과 애국심, 영웅심, 자연에 대한 지식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영화 라이온 킹, 포카혼타스 등의 제작에도 공동 참여하였고 남북한 합작 만화 영화 뽀로로, 왕호 심청은 세계적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종리의 사자 라이파이는 1959년 김산호 작가의 작품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공상과학 시리즈물 작품이자 국산 슈퍼히어로 만화라고 합니다.
주목대장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하얼빈에서 태어난 김원빈이 그린 만화로 1958년에 처음 발간되었고 1973년부터 1982년까지 소년 잡지 옥계 동무의 부록 만화로 연재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작품으로서 그 인기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꼬봉이는 실향민 출신 길창독 화백의 작품으로 약간 모자라는 초등학교 4학년 꼬봉이의 유쾌 통쾌한 좌충우돌 성장기를 다룬 코믹 만화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기억한다는 이 작품도 70년대 월간 아동 잡지에 연재되었다고 합니다. 공포의 외행구단은 이현세 작가의 1983년 작품 야구 만화인데요. 영화와 드라마로 우와! 제작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작품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저 장갑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저게? 네. 80년대는 네. 경제적으로 아기 공룡 둘리는 1983년부터 10년간 월간 만화 잡지 보물섬에 연재된 김수종 작가의 작품인데요. 스토리 전개나 기본 컨셉에서 만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미국이나 프랑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대표적인 국산 만화라고 합니다. 수십 년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적인 인기를 누린 작품으로서 작품 속 주인공 둘리는 서울 도봉구와 부천시로부터 주민등록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달려라 하늘은 둘리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은 만화 주인공인데요. 물론 명예 시민증이라고 합니다. 1985년부터 보물섬에 총 30회 연재된 이진주 작가의 작품인데요. 작품의 모티브는 86 아시안게임에서 육상 금메달 3관왕을 차지한 인춘의 선수라고 합니다. 훗날 이선희 씨가 만화영화 주제가를 불렀다는 사실도 흥미롭습니다. 지금 온라인 음.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성을 되면서 웹툰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인터넷의 성장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객은 호영만 화백이 2002년부터 8년 동안 신문과 카툰, 웹툰에 연재한 총 27권의 욕작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요리 만화로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맛있다고 소문한 것은 다 먹어봤다고 할 정도로 자료 조사를 철저히 하고 의욕적으로 기획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는데요. 곰탕, 부대찌개, 순대, 삼계탕, 소주 등 한국 전통 음식과 구수한 정통 사투리까지 거의 완벽하게 구현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신일 야화나 위대한 캐츠비가 웹툰의 그런 서사적인 구성을 발전시켰던 대표적인 작품들이에요. 네. 이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간첩 관련된 웹툰이에요. 네. 사람들이 죽여버리려 했어. 그 주인공이 그 북한 간첩인데 남한에 와가지고 좀 남한에 감화되는. 저 드라마 있지? 네, 그 영화 있어요. 김수현 나온 영화 있어요. 맞아. 네. 신의 탑은 게임으로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웹툰, 만화가 이제 어떤 다른 2차 창작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소재, 이 기반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웹툰의 시장성이 무한하게 확장될 수 있었다는 걸 이 웹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캐리커처는 작가님이 다 이렇게 왕들의 이미지를 이렇게 캐리커처로 만드신 거고. 6대 왕들 다 있네. 네. 숙종, 용정, 용조, 정조 네, 쭉. 무적핑크라는 작가님이 27대 부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감상한 한국만화 역사 어떠셨나요? 이 밖에도 수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영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 아쉽네요. 여기 와서 느낀 또 다른 아쉬운 점은 애니메에서는 만화박물관이 없어서 조금 아쉽기도 했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제 눈과 마음이 호강했네요. 동심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린 시절 꿈을 꾸던 시간도 돌아볼 수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